나는 화면을 내려받은 포스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 얼굴이었다. 3년 전 찍은 사진, 웃고 있는 그 표정이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지.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된 우리 딸 김지은을 살려주세요. 제목 아래 모금액은 2억 3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 아래 댓글들은 따뜻했다. 지은이 파이팅.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너 누구야? 아버지는 문을 잠갔다. 우리 지은이는 지금 병원에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왜 우리 딸 행세를 해? 그들은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다. 진짜 김지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다고, 내가 그걸 흉내내려는 사기꾼이라고. 경찰이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집을 나왔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내 이름은 김지은, 올해 29, 5년 전까지 나는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 매달 150만 원, 때로는 200만 원 회사에서 야근하며 번 돈이었다. 부모님은 항상 힘들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고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셨다. 동생은 대학에 다녔다. 나는 그걸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러다 우연히 알았다. 그들이 돈으로 산 새 아파트, 새 차, 내가 보낸 돈이 아니었다고 해도 적어도 내 몫은 있었다. 항의했을 때 그들은 화를 냈다.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결국 나는 집을 나왔다. 연락을 끊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들은 김지은을 만들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희귀병 진단, 해외 치료 필요. 사진은 모두 내 옛날 사진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사진은 포토샵, 휠체어 사진도 합성. 업데이트마다 사람들의 동정심이 쏟아졌다. 돈이 모였다. 그 돈으로 그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갔다. 동생은 유학을 갔다. 나는 그걸 멀리서 지켜만 보았다.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잊으려 했다. 내가 사라진 삶을 그들이 대신 살아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차피 나는 가족이 필요 없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을 버텼다. 매일 밤 그 포스터를 보며 그래, 이게 현실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부자가 내게 연락했다. 혹시 김지은 씨 맞으세요? 가족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걱정. 그들이 나를 미쳤다고 몰아가며 경찰을 부른 사람들이?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이 그들의 거짓말 도구가 되었다. 내 이름이 그들의 통장 채우는 수단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임낙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폭력은 안 된다. 소송. 증거가 부족하다. 그들은 너무 완벽하게 꾸몄다. 나는 조용히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그들을 관찰했다. 새 아파트 주소는 쉽게 알아냈다. 밤에 창문 너머로 보았다. 어머니는 새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비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이 내 얼굴로 번 돈으로 웃고 있었다. 속이 타들어갔다. 왜 나일까? 왜 나여야 했나? 그래도 나는 기다렸다. 성급하면 안 된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짜 복수다.
나는 아직 멀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아파트 맞은편 카페 2층 자리.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5년 만에 살이 빠지고 머리를 염색했으니까? 나는 노트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적었다. 몇 시에 나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차를 타고. 어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불쌍한 엄마로 통했다. 마트에서 사람 위로를 건넨다. 지은이 좀 나아졌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찔끔거리며 고개를 젓는다. 연기를 정말 잘했다. 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 아직 쓸 때는 아니지만 언젠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괴로운 건 동생이었다. 유학 갔다 돌아온 동생은 이제 고급 외제차를 몰았다. 내 이름으로 모인 돈으로. 한 번은 동생이 카페에 들어왔다. 나와 2 테이블 차이, 친구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기부자들 관리하느라 바빠 죽겠대. 또 새 병원 얘기 꺼내면 돈 더 들어올 거래. 친구가 웃었다. 진짜 대단하다. 연기 천재네. 나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잊혀졌나. 내 존재가 그들에게 그저 돈벌이 도구였나. 집에 돌아와 토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 얼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지우고 싶었다. 밤마다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던 손, 아버지가 용돈을 주며 웃던 얼굴. 그게 다 거짓이었나? 아니, 그때는 진짜였을지도 모른다. 언제부터 변했을까?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생겨서였을 것이다.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쉽게 변하나.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한 기부자와 연락이 닿았다. 오래된 아주머니였다. 지은이가 걱정돼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제로 지은이를 보신 적 있나요? 아주머니는 당황했다. 아니, 사진만. 나는 그때 알았다. 아무도 진짜 김지은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이 완벽하게 숨겼다. 나는 가짜 계정으로 그들 페이지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정말 불쌍하네요. 지은이 최근 사진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는 바로 답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지만 댓글은 점점 늘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속으로 웃었다. 그래, 이렇게. 천천히. 그들이 불안해하는 걸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게 나를 더 괴롭혔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정말 이게 맞나?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이 자랐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김지은 모금,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요? 어머니는 당황한 티를 냈다. 업데이트가 뜸해졌다. 아버지는 페이지 관리를 동생에게 맡겼다. 동생은 짜증을 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카페에서 새어나왔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한 기자가 내게 연락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결국 만났다. 증거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다. 조금씩 드릴게요.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서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다. 한 번은 어머니가 혼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멀리서 보았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순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다. 엄마, 나야. 지은이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물이 내 얼굴로 번 돈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 울었다. 오랜만에. 내가 지금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 그게 복수인가? 아니,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내 존재를 지웠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 가족인데. 이게 정상인가? 나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동생이 나를 찾아내려 했다. 내 직장 근처를 맴돈다는 소문이 들렸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그들이 불안해한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기부자들 중 한 명, 큰돈을 보낸 기업가에게 편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김지은은 실제로 존재하나요? 첨부한 건 내 옛날 사진과 그들이 올린 사진 비교. 그 기업가는 바로 반응했다. 페이지에 댓글을 달았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날부터 모금이 멈췄다. 어머니는 패닉 상태였다. 새 업데이트를 올렸다.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아파서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의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 아파해라. 내가 아팠던 만큼. 그런데 그 만족감이 무서웠다. 내가 즐기고 있나? 이게 나인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다. 눈이 차가워졌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나? 폭풍이 왔다. 언론이 움직였다. 작은 인터넷 신문부터 시작해 지상파까지. 모금 2억 장의 딸, 실존 의혹,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악의적인 마녀사냥지라고 했다. 어머니는 방송에 나와 울었다. 우리 지은이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시청률이 높았다. 나는 그 방송을 보며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토했다. 어머니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다. 순간 흔들렸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아팠다면?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라면?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며칠을 먹지 못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자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기로 했다. 사진, 영상, 통장 내역 일부. 이제 끝내고 싶다 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는 더 원했다. 가족과 대면 취재 어때요? 거절했다. 아직은. 나는 그들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들의 눈을. 동생이 나를 찾았다.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야, 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동생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진짜야? 그 순간 동생도 알았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비틀거렸다. 엄마가 말끝을 흐렸다. 집에 돌아와 무너졌다. 동생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어린 시절, 동생이 내 치마를 잡고 따라다니던 때가 떠올랐다. 그 애도 피해자일까? 아니, 그 애는 돈으로 유학 갔다. 내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약해지면 안 된다. 이제 거의 끝났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나?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밤새 울었다. 내가 괴물이 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검찰이 움직였다. 사기 혐의로 수사 착수. 그들은 집을 나왔다. 변호사는 오해라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나는 검찰에 익명 제보자로 출석했다. 그들을 직접 보았다. 어머니는 늙어 보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동생은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았다. 지은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간 모든 게 무너질 뻔했다. 달려가 안고 싶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증언을 했다. 차갑게. 그들이 어떻게 내 사진을 썼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법정에서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밑모양으로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원했던 게 뭐였는지 모르겠다. 복수, 용서, 아니면 그냥 인정. 나는 눈을 피했다. 더 이상 그 눈을 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모든 걸 지웠다. 기록, 영상, 노트. 다 이제 끝났다. 그들은 모든 걸 잃었다. 집, 돈, 명예. 언론은 그들을 사기꾼으로 몰았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아니, 잃은 게 더 많았다. 가족을 영원히.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어머니. 정말 미안했을까? 아니면 그냥 패배를 인정하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나 자신도. 그들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5년, 어머니 3년, 동생 집행유예. 돈은 전부 환수됐다. 기부자들은 분노했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끝났다. 법정 밖에서 동생이 나를 기다렸다. 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나는 멈췄다. 동생은 울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 여전히 그 얼굴.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얼굴로 거짓을 만들 수 없다. 나는 이겼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만약 그냥 잊었다면? 나는 지금 행복했을까? 아니면 영원히 그들의 거짓 속에 살았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미 끝났다. 나는 아직도 그 질문을 한다. 내가 그들을 파괴한 게 맞나? 아니면 나 자신을?